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역시 중3 때 배운 거. 자, 근데 자,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근의 공식을 쓰면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자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자 마이너스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의 공식은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서 두 개를 그냥 간편하게 하나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선생님이 따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른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야. 그러면 먼저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얘가 알파냐 얘가 알파냐는 것은 상관없어. 어차피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분모가 2a로 같죠. 분자끼리 더하면 되겠죠. 근데 이 루트 앞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사라지죠. 뭐가 돼? 마이너스 1이가 되죠. 그래서 약분을 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야. 자, 곱하기를 해볼까? 곱하기는요, 자 분모끼리 곱하기를 하면 4a의 제곱이 되죠. 자, 분자끼리 곱하기를 하면 이른바 합차 공식의 적용을 받아서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되는데, 앞에 거 제곱을 하면 b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를 하면 루트가 벗겨지게 되는데, 괄호를 이렇게 쳤다라고 보고서 괄호를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제곱은 없어지고 4a로 약분을 해버리면 남는 게 a분의 c만 남죠. 플러스 a분의 c.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의 곱은 플러스 a분의 c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식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있는 자 이른바 차 공식을 잘 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차 공식이라는 것은요, 두 근 중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 공식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유용해요. 근데 몰라도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외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외우는 게 좋다. 뭐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고 그랬죠. 얘가 큰 거고 얘가 작은 거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럼 여기서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럼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모는 2a라고 두시고요.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b는 없어지겠죠. 똑같으니까. 근데 루트에서 빼기가 되니까 똑같은 루트가 두 개가 더해지죠. 그러면은 2에다가 루트에다가 b제곱의 마이너스 4ac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 약분이 돼요. 자, 루트는 원래 양수죠, 값이. 근데 요거는 a는 경우에 따라서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라는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항상 양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 a는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절대값 a분의 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른바 차공식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차공식이 그렇게 외우는 게 번거롭지가 않아. 왜냐하면 차니까 양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a에다가 여기 절대값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분자에 올 게 바로 근의 공식에 있는 이 루트야. 그대로 그냥 써주면 돼요. 이게 차공식이야.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울 내용들은 이제 이 세 가지식을, 특히 얘보다는 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의 값을 구하는 것을 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일 사실은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식 자체는 물론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지만, 이러한 공식을 문제풀이 과정 중에서 적절하게 너네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수학은 그게 어렵잖아.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이 공식을 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니까 이걸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문제풀이 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수학이 사실은 좀 어렵죠. 이거를 언제 써야 될지 모르거든요. 자, 그럼 힌트를 선생님이 하나 주자면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 소리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 쓰는 거야. 무조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90% 이상 그런 상황들은 이 근의 공식을 쓰는 거고요. 아무튼 알파, 베타가 나오면 근의 공식을 이렇게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걸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봅시다. 그런데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지금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건 학생들이 이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1이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방금 전에 배웠던 거 그냥 활용하는 차원에서 두 근의 차를 한번 구해보면 차는요 절대값의 a가 지금 1이죠. 절대값 1분의 루트의 b제곱에 마이너스 4ac를 하면 이게 이제 루트 5가 되죠. 그 두 근의 차는 루트 5가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개를 써놓고 나니까 조금 뻘쭘해. 해결이 안 돼.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할 수는 있어. 뭐 분모끼리 곱해가지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데 근의 공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성립하는 식을 망각하기 쉽거든. 선생님 표현이 조금 어려웠는데 얘도 성립하지만 당연히 성립하는 건 뭐냐면 근은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첩이 되죠. 각각 알파가 근이기 때문에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당연히 0이고요. 같은 이유로 베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식을 적절하게 바꿔주면 저기 분모에 있는 2차 식이 훨씬 더 간편하게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1이 알파죠. 이거 넘어가면.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2 더하기 알파 제곱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다 3을 더해요. 자, 알파 제곱 더하기 2가 알파 더하기 3이죠. 저기 분모에 있는 게 알파 더하기 3이에요. 그러므로 요거를 활용해서 알파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더하기 베타 더하기 3분의 1 이게 답이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계산해야지.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고 요거 이렇게 곱해갖고요. 분모끼리 곱할게 알파 베타에다가 3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9가 되죠. 그 다음에 대각선끼리 곱해서 올라가게 되면 분자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이 되겠죠. 그치? 계산하면 되죠. 집어넣어. 1하고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다. 그리고 계산을 해주면 11분의 7. 정답 4. 자, 135번은 조금 이따 시간을 아니 각자 풀어보세요. 어려운 게 없고. 136번. 얘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m이죠.
그 다음에 곱은요 10-4n 제곱이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요 곱셈 공식의 변형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각각 대입을 해주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m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4m 제곱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지 마이너스 20 플러스 8m 제곱. 자 이게 몇이다? 28이다. 암산할까? 12m 제곱이 넘어가서 48이죠. m 제곱이 4죠. m은 뿔만인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차 또는 비가 주어진 경우에 2차 방정식 자, 문제인데 자, 대표 유형은 잠깐 두시고요. 그 밑에 유제를 보면 유제도 절대값이 되구나. 할 수 없이 대표 문제를 풀어야겠다. 자, 이게 유형이 선생님이 쉬운 것들은 문제를 수록을 안 해도 조금 까다로운 걸 수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분의 갑자기 왜 안 나와? 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두 분의 차가 뭐 3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보통 2차 방정식의 두 분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놔주잖아. 근데 두 분의 차가 3이라 그러면 베타를 쓰지 말고 하나를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두면 된다. 굳이 마이너스라고 둘 필요 없어. 마이너스가 둬도 상관없는데 큰 것 빼기 작은 게 어차피 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야. 자, 또 하나의 케이스는 두 분의 비가 뭐 2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2알파, 3알파 이렇게 세워주면 돼. 알파가 여기서 비례상수 역할을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알파를 구해내서 두 근을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 그런데 이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절대값의 그 비가 주어진 경우에는 절대값의 비가 3대 5래. 그러면 얘를 무턱대고 3알파, 5알파 이렇게 두면 안 돼. 안 돼. 왜 그러냐면 절대값의 비라는 것은 두 근이 말이야.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6하고 플러스 10이야. 그럼 절대값의 비는 6대 10이 되기 때문에 이게 3대 5죠. 부호가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먼저 확인할 게 있어. 두 근의 곱이 몇인지 확인해야 돼. 두 근의 곱이 왜죠? 마이너스 60이죠. 그럼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죠. 두 근을 곱했는데 음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유형의 99%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게 주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대 5인데 부호가 달라.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3알파에다 붙여야 될까? 5알파에다 붙여줄까? 아무데나 상관없다. 어차피 답은 똑같게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다 그냥 붙여줄게. 자,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 5이면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근을 세워준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두 근을 활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주면 간단하게 끝난다. 자, 두 근의 합은요, 뭐가 돼? 2알파가 되죠. 여기서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4p 플러스 6이 되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5의 알파 제곱이 되죠. 저쪽에서 몇이야? 마이너스 60이죠. 그럼 알파 제곱이 4가 되죠.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자, 알파가 2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죠. 알파가 2가 되면요, 여기다 대입해. 4 넘어와서 마이너스 2.
P는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면요, 요거 마이너스 4,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P값에, 가능한 P값의 합을 물어봤죠. 2분의 6이기 때문에 3이다. 정답은 2번. 자, 선생님이 얘기했다. 절대값의 B가 주어진 경우에는 두 분의 부호가 다른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밑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어봤다? 누가 이렇게 물어봐서 질문을 했어. 두 분이 3이랑 마이너스 5가 되는 2차 방정식을 뭐 구하시오, 만드시오, 뭐 같은 얘기거든? 그렇게 질문을 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근이 3하고 마이너스 5가 되는 2차 방정식 만드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돼요.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5 곱한 다음에 이퀄 0 이렇게 붙여주면 두 분이 3하고 마이너스 5가 됐죠? 2차 방정식이잖아.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면 이것은 한 80점 정도 되는 답이야. 뭐 때문에 20점이 깎였을까? 이차항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그런데 얘기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2차항의 개수를 1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지어낸 거잖아. 그러면 안 돼. 1은 뭐 무수히 많은 수 중에 일부분일 뿐이죠. 물론 1인 경우를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을 갖기 쉬운데 얘기가 없으면 여기다가 A라고 붙여줘야 돼. 그 다음에 2차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 써주면 완벽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시키면 이게 이렇게 되죠.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죠.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15 이퀄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a를 뭐 곱해줘도 상관없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다. 여기 플러스 2가 있죠. 1차 항의 개수는, 자, 1차 항의 개수는 플러스 2지. 얘는 뭐냐면, 얘는 두근의 합을 부호를 바꾼 거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죠. 근데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2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뭐 두근을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1차 항의 개수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5는요 두근을 그대로 곱한 거죠. 부호도 안 바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근을 곱한 거죠. 즉 2차 방정식을 빨리 만들려면 두근의 합을 부호를 바꿔서 1차 항으로 사용하고요, 두근의 곱을 그대로 상수항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2차 항의 개수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기가 없으면 이렇게 A를 써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 빨리 한번 해볼게요. 두근이 뭐 마이너스 7하고 2래. 그 다음에 2차 항의 개수는 1이래. 자,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래요. 그러면 뭘 하냐면,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빨리 하는 방법은 이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세요. 합은 마이너스 5가 되고 곱은 마이너스 14죠. 이거 두 개 더한 거하고 곱한 거 말이야. 합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합을 부호를 바꿔가지고 1차 항으로 쓰라고 했어. 2차 항은 주어졌잖아. 1이죠.
즉 x제곱에다가 플러스 5x가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가 그대로 상수항이 되고 당연히 이퀄 0 붙여줘야 되는 거야. 끝. 이차항 계수가 1이니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할게. 이번에는 두 근이 그러니까 2 더하기 루트 3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는 4야. 2차 방정식을 만드시고 있어.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두 근의 합과 곱을 조사하세요. 합은요 4죠. 곱은 1이죠. 합차 공식을 써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자, x제곱에 합이 4가 되면 이거를 부호를 바꿔가지고 1차항으로 써요. 그 다음에 곱은 상수항으로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고 이퀄 0이라고 붙이면. 그 다음에 2차항 개수가 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4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 전개하면 다 돼요. 자, 간단한 예를 들은 건데 약간 복잡한 걸 보도록 할게요. 대표 문제 141번 주세요. 자, 일단 x제곱 어쩌고저쩌고 두 분이 알파 베타로 나왔으니까 이거 써야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4가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 되죠. 근데 문제가 얘를 두 분으로 하는데 좀 엄청 복잡해 보이는 식이지. 얘를 두 분으로 하고 다행히 2차항의 개수는 1이래. 그러면 일단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아까 두 분의 합이 필요하고 곱이 필요하죠. 2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여기서 큰 의미는 없을 거죠. 근데 그럼 얘네 두 개의 합과 얘네 두 개의 곱이 필요하잖아. 뭐 합까지는 뭐 어떻게 한다 쳐도 곱은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 세 개 어떻게 푸는 게 얘도 아까 배운 게 있죠?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하는 뭐냐면 알파 베타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물론이지만 당연히 저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은 0이 되고 베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만 보니까 양쪽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얘죠? 얘가 뭐냐면 그냥 이거 넘어가서 이쪽이 알파잖아. 알파야 얘. 얘는 당연히 베타. 그래서 얘는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 얘는 알파분의 베타가 되는 거야. 이게 두 분이 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해졌어. 일단 두 분의 곱은요 대각선끼리 곱해버리니까 1이야.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은요 알파 베타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자, 알파 베타는 1이야. 필요 없어.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거의 전체 제곱에서 이거의 2배를 빼니까 14. 합은 14라는 거죠. 그럼 끝났죠?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합을 부호를 바꾸라고 했죠. 14x가 되고요. 상수항 그대로 플러스 1이 돼서 이퀄 0까지 붙여주면 답이 된다. 5번. 그 다음에 자, 얘는 2차 함수 내용하고 약간 결합이 되어 있는데 주어진 게 지금 fx의 그래프잖아. 그럼 우리 fx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자, fx는요 2차항의 개수는 모르죠. 하지만 x절편인 두 개를 알고 있잖아. 2차 함수를 표현하는 식이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지. 자, 이른바 표준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지금 중3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자, 요런 그 식이 있어. 이거 일반형이라고 하죠.
그냥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이런 형태가 있죠. 요거 표준형. 표준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식이지. 왜냐하면 이차 함수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인데 한눈에 보이잖아. 1, 2. 근데 이거 말고요. 아, 선생님 잘못했다. 여기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쏘리. 그럼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야 되지. 아무튼 자, 여기가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렇게도 표현해 주거든. 그래서 얘는요, 2차 함수에서 x절편을 한눈에 보여주는 식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뭐 한눈에 y절편이 보이죠, 일반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이게 x절편 두 개가 한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지만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 다음 단원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은요, 2차 함수의 x절편과 같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y는 fx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는 2차 함수지. 근데 이거 똑같은 fx인데 얘를 fx 이퀄 0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2차 방정식이거든. 그러면 방정식은 함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여기 함수에 y에 0이 들어간 거죠. 우리 y에다가 0을 집어넣는 것은 무엇을 구할 때 그렇게 하냐면 x절편을 구할 때 그렇게 하거든. 그치? y절편 구할 때는 x에다 0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2차 함수에서 x절편. 그러니까 얘를 방정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x절편인 마이너스 3과 2가 여기 방정식 얘를 만약에 이퀄 0 형태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fx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끝난 건 아니야. 왜? 이 차항에 계속 얘기가 없잖아. 얘는 뭐 보다시피 이렇게 나타내면 틀리죠. 왜냐하면 이 차항의 개수가 지금 이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오니까 이 차항의 개수 음수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 fx는요, 여기에다가 2차항 a를 곱해주면 돼. 그 다음에 a의 부호는 여기 a라고 곱해주고 a의 부호는 음수야. 왜? 그래프가 위로 올라오기잖아. 자, 이렇게 fx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근데 큰 의미는 없어, 사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게 fx예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면 f의 2x 더하기 3. 얘는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여기 x 들어간 자리가 2x 더하기 3이 됐죠? 여기 두 군데 x가 보이니 여기다가 2x 더하기 3을 대입해주는. a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럼 이게 2x 더하기 6이 되죠? 요게 2x 더하기 1이 된다. 왜냐면 2x 더하기 3 빼기 2니까. 이게 바로 f의 2x 더하기 3이고요. 끝에다가 이퀄 0이라고 붙인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합이 뭐냐는 거예요. 얘는 그냥 여기서 실근이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3과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그냥 답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 좀 나오지. 뭐 잘못 보고 풀었다. 뭐 그지? 왜 잘못 봐? 그것도 그거 있잖니?
시험지 한쪽 귀퉁이가 찢어졌다. 딱 비슷한 거죠. 그러면 뭐 그때 선생님들이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약간 이거를 인간성하고 좀 결합시켜서 좀 설명을 하는데, 세상에 사람들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 선생님처럼 장점만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누구나 그렇단 말이야. 다 빼고. 그러면 정상적인 또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이렇게 지적해서 너는 이게 잘못된 거고 너는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거는 좀 제껴놓고 그 사람의 장점을 좀 보려고 노력해요. 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사회가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왜 갑자기 느닷없이 도덕 얘기냐면, 얘가 잘못 봤다고 하는 게 있죠? 그건 제껴놔. 나머지는 좀 잘 봤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가 숨겨져 있거든. 자, 그러니까 B를 잘못 봤대. 그러면은 A하고 C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A하고 C는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A하고 C를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 뭐가 있어? 두분의 곱이죠? 두분의 곱은요, A분의 C인데 요 두분의 곱을 쓸 수 있다는 거야. B를 잘못 본 거지 A, C는 잘못 본 거지. 그럼 저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은 이유로 C를 잘못 봤죠. 그랬더니 두분이 뭐 나왔다 그랬죠. 그럼 C를 잘못 봤으면 A하고 B는 써도 되죠. A하고 B를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분의 합이죠. 두분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거죠. 뭐 별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 봤다 그러면 걔는 냅두고 반대편,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는 잘 본 거니까 그걸 활용하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얘네들을 A에 대해서 한번 바꿔볼까?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여기 A를 이쪽으로 옮기자. C는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되고요. 여기는 부호가 이렇게 되니까 B는 플러스 2분의 5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B와 C가 모두 A에 대해서 표현됐죠. 얘네 둘을 갖다가 원래 2차 방정식 BC의 자리에다가 갖다 넣어준다. 그래서 AX 제곱이 되고요. B 자리에 2분의 5A가 오고요. 그 다음에 C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A가 온다. 이제 여기서 풀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A는 0이 될 수 없어요. A로 지운다. A로 나눠준다. 그 다음에 2배를 해주자. 그럼 2x 제곱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2x 제곱 더하기 5x 빼기 3이고요. 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x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3. 음수를 물어봤으니까 2번. 자, 그 다음 거의 2차 방정식 근거해서 끝났고요. 자,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켈레겐의 성질 설명할게. 아까 근의 공식을 생각해보죠. 근의 공식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잖아. 그러면 그 근의 공식에서 나오는 두 값은 있잖아. 무조건 켤레 관계에 있어. 하나가 플러스 루트 몇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몇이잖아. 그러면 루트가 있는 쪽의 부호만 다르거든. 다른 건 똑같고. 그게 바로 켤레 관계거든.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2 더하기 뭐 3루트 5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하나가 2 마이너스 3루트 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켤레 관계이고 또 여기 무초 안에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 i가 되죠? 이게 또 켤레 관계거든. 그래서 원칙적으로 2차 방정식에 자,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 자, 무리수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한 근만 얘기했거든? 그럼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 즉, 저 한 근의 켤레가 된다라는 성질이 바로 켤레근의 성질. 그러니까 비록 하나만 알려줘도 하나가 보너스라는 거지. 자동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든다?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봐. 그렇다면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예를 들어서 루트 2야. 그러면은 루트 2의 켤레가 뭐니?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럼 자동으로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켤레근의 성질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라고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이 있어. x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여기가 x 마이너스 3이야. 이런 방정식이 있어. 충분히 이런 방정식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은 루트 2고 나머지 한 분이 3이죠. 켤레 관계가 아니잖아. 그런데 이런 방정식이 가능한데 한 근이 루트 2라고 해서 어떻게 나머지 한 근을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야 돼. 자, 비밀의 열쇠는 조건에 있거든. 자, 켤레근의 성질을 쓰는데 켤레근이 무리수인 경우에는 이 개수가 있잖아.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켤레근의 성질을 쓸 수 있어. 자, 예를요, 얘는 지금 켤레 관계 안 있잖아, 두 분의 관계가. 근데 얘는 전개를 시켜보면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3이 돼. 이게 1차항의 개수 상수항도 3 루트 2. 각 항의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죠. 무리수죠. 자, 이렇게 되면 켤레로 근이 안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 합이 유리수고 곱이 유리수잖아. 즉 모든 항의 개수가 유리수라고 치면 방법은 무조건 켤레로 근이 생겨야 된다. 켤레로 근이 안 생긴다는 것은 유리수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켤레근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유리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이게 이제 무리수인 경우. 그런데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98%의 문제는 다 이 조건이 있거든. 근데 선생님 맨날 99%라고 하다가 98%라고 1%를 줄인 이유가 있어. 출제된 적이 있어. 이 켤레근의 성질을 쓰면 안 되도록 문제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 그런 적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있고요. 조건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조건이 있는지 확인은 꼭 해봐야지.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해서요. 한 근이 이렇게 무리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i 이렇게 허수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은 이 허수의 켤레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i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건이 요 유리수 조건이 아니라 실수 조건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유는 같아. 자, 그래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 그런데 유리수 조건이 있니 문제? 있죠? 문제 머리에. 아, 그냥 편안하게 켤레근의 성질을 쓰면 된다. 즉 2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면 자동으로 2 플러스 루트 3 근이야. 그래서 이 두 근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된다. 두 근의 합이 4죠? 더한 거야. 저쪽에서 뭐니? 마이너스 a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고요. 두 근의 곱은 1이죠? 합차 공식을 쓰면 1. 그게 바로 b하고 같다. 그래서 a, b가 나왔죠. 거의 끝난 건 마찬가지야. 저기 세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줄까?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이다. 자, 이 상태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걸 이용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요 요거의 전체 제곱에서 이거의 2배를 빼주면 되죠. 1에서 마이너스 4의 2배가 마이너스 8을 빼니까 플러스 8이 돼서 9가 된다. 자, 151번까지 자,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처음 2차 방정식 근거 대조형으로 가서 지금 밑에 있는 유제들 거의 많이 안 풀었거든? 그걸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